같은 거 한 번에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리고 여기 담배로 온 거라서. 지난 7월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취업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집을 떠난 대학생 A씨가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심장마비. A씨의 시신은 현지에서 웬치라 불리는 범죄단지 인근에서 발견됐죠. 웬치에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위해 넘어온 사람들이 감금되어 있습니다. 잡코리아나 그런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쪽에다 제가 이력서를 올려놨어요. 사무직을 해보지 않겠냐 이러면서 이제 출국 비용이나 여권 비용을 마련해주겠다 이러면서 돈을 보내줘요. 생활지원금이라고 한 300에서 400불 정도 주는 게 있어요. 그걸 줘서 이제 너가 여기서 있으면서 생활을 해라. 막상 가보니까 감금 당해 있고 그 돈도 못 받고 그러고 보이스피싱 사무실로 데려가더라고요. 현지에 도착하면 그 즉시 여권, 휴대전화, 금품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 스캠, 피싱, 온라인 도박 같은 불법 행위에 가담하도록 협박받는데요. 이를 거부하면 끔찍한 폭행과 고문이 시작됩니다. 최근 이러한 캄보디아 내 강력범죄는 특히 한국인을 대상으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엔 단 한 건이었던 캄보디아 내 납치 신고는 올해 8월 기준 이미 330건을 기록했죠. 그런데 왜 하필 캄보디아에서 또 왜 하필 한국인을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을까요? 많고 많은 나라 중 캄보디아가 강력범죄의 온상이 된 원인은 골든 트라이앵글 풍선 효과 때문. 골든 트라이앵글이란 전 세계 마약의 주요 공급지인 미얀마, 태국, 라오스의 접경을 잇는 삼각지역으로 2023년 말 여행금지 구역으로 지정되며 단속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그러자 그 지역에 머무르던 범죄 조직들은 감시가 느슨한 인근의 캄보디아로 이동했죠. 소위 말 이걸 이제 풍선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학문적으로는 범죄 대체라고 그래요. 범죄 동기를 가진 범죄자는 늘 있어요. 중국에서 주로 주범대 거주를 했었는데 필리핀으로 옮겨갔다가 태국으로 갔다가 베트남, 라오스, 이제 캄보디아까지 위험한 장소와 시간과 대상을 피해서 옮겨 다니는 거죠. 현재 캄보디아는 40년가량 훈센 일가 정권이 독재하고 있는데요. 훈센 일가 정권은 중국의 인프라 투자, 정치적 후원을 받고 있어 중국계 조직의 범죄를 눈감아주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데다 경찰 또한 범죄 조직과의 부정적인 결탁을 일삼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캄보디아의 스캠 산업 규모는 공식 GDP의 4분의 1이 넘을 정도로 커졌죠. 한국인 피해는 왜 늘고 있는 걸까요? 사실 한국인만 범죄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대만, 중국,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도 피해를 입어왔죠. 캄보디아 내 범죄는 금품을 뺏는 직접적인 범죄 유형과 피해자를 또 다른 범죄의 중간다리 역할, 즉 가해자로 만드는 범죄 유형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모두의 취약한 조건을 가진 한국인이 최근 주요 범죄 대상이 된 것으로 전문가는 진단합니다. 혜택의 조건이 뭘까요? 하기 쉽고 한번 했을 때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재물이 클 때 매력적이잖아요. 한국인들은 대개 금융 거래를 대부분 인터넷으로 많이 하더라. 또 현금도 많이 가지고 다니더라. 또 대포 통장 같은 이런 통장 개설도 굉장히 쉽더라.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이런 고액 알바라든가 취업 밑에 많이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더라.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이 쉽게 유인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취업이나 경제에 대한 절박함이나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들리고 보고 싶은 것만 보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게 쉽게 취업하면서 월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고? 그것도 캄보디아에서 우리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잘 들리고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범죄자는 오히려 악용하는 것이고. 현재 범죄단지에 있는 한국인은 적게는 2,000명, 많게는 10,000명까지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가 생겨도 쉽게 구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신고가 들어와도 피해자가 직접 감금 피해를 신고하지 않으면 즉각 출동하지 않는데요. 경찰 출동을 위해선 현재 위치, 연락처, 감금된 건물 정보, 여권 사본, 얼굴 사진, 심지어 본인 구조 요청 영상까지 모두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제3자 신고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과거 친구나 가족이 신고에 출동했을 때 스스로 감금이 아니라고 하거나 단지에 남아있길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범행의 도구로 쓰여졌던 적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임과 동시에 가해자가 된다는 얘기잖아. 알건 모르건 강압에 의해 어쨌든 간에 범죄 행위를 했잖아요. 그럼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이 두려운 거죠. 캄보디아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 또한 사법 권한이 없어 직접 구출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대사관 총 정원 15명 중 사건 담당은 단 3명. 대사 자리도 4개월째 공석이라 감금되더라도 직접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캄보디아에도 특정 국가에서 한인 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파견 경찰관인 코리안 데스크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경찰 범죄의 수사라는 건 사실은 범죄가 발생 시간과 장소로부터 멀어질수록 해결할 가능성은 멀어지거든요. 범인은 도망가고 목격자는 없어지고 증거는 훼손되니까 만약에 설치가 되면 대사관이 아니라 현지 경찰과 속된 말로 직거래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추어지는 거죠. 경찰 초등 수사 때부터 우리 경찰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런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굉장히 바람직하죠. 지난 14일 정부는 캄보디아에 합동대응팀을 급히 파견하고 양국의 수사당국이 참여하는 스캠 합동대응 TF 구성 합의를 마쳤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감금과 폭행으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이 악순환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